자, 우리 교재에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옹벽이 나오잖아요. 근데 옹벽 용어가 되게 많아. 그쵸? 되게 많은데, 자, 옹벽을 한번 그려볼게요. 옹벽의 체계를 한번 얘기해 줄까? 네. 옹벽은 이렇게 중요한 게 뭐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토합을 받는 벽. 이게 옹벽이에요. 토합을 받는 벽. 그런데 이 옹벽의 구조를 보면은 묵은 구조가 있고 철근 콩투 구조가 있어요. 묵은 구조라는 것은 철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중력식이다 라고 해서 무엇 가지고? 자중 가지고 견디는 거. 자중. 등치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주 단순하게 등치가 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토합을 딱 밀면 밀려 안 밀려요? 안 밀려요. 워낙 무거우니까. 여러분 등치 크신 분 있잖아요. 등치 크신 분이 유치원생이 밀면 밀려 안 밀려? 절대 안 밀리죠. 그렇죠? 예. 저 같은 거 밀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초음폭도 구조가 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얘는 뭐 같이 생겼어? L. 사실은 우리 니은자가 맞는데, 그죠? 한글로 따지면 L 타입. 얘는 역티. 뒤집으면 T자가 되잖아, 그죠? 역티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버팀대 방식이 있어. 버팀벽. 버팀대. 버틀레싱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얘네들은 잘 보세요. 얘네들 잘 보시면 요거 한번 얘기를 드릴게. 요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자, 만들었어요. 이 벽체가 되는 거죠? 예, 밑에 있는 판이니까 저판이라고 그래. 저판. 근데 그림을 입체적으로 그릴게요. 자, 얘를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 볼게요. 거꾸로. 자, 지지가 있어요, 없어요? 지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우리는 무슨 용어라고 하죠? 자, 우리 내민 구조인데, 그렇죠? 내민 구조야. 그렇죠? 캔틸레버. 아우, 합격생처럼 얘기를 해, 그죠? 내가 깜짝 놀래. 캔틸레버. 이 캔틸레버라는 것은 우리 내민 구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뭘 얘기해요? 이 두 구조를 뭐라 한다? 이 두 개의 구조를 캔틸레버형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부축식이라는 게 있어요. 부축식은 뭐냐면 여기다가 버팀대를 대죠? 버팀대를. 그럼 얘는 거꾸로 그리면 여기 뭐가 있다 이렇게 지지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얘는 캔틸레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럼 만약 자, 이 부축벽식 옹벽은 캔틸레버형이다. 왜 X예요? X죠.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X야. 그래서 X. 그래서 이 부축식은 우리가 여기 흙이 있죠? 흙이 있으면 얘는 뭐라 그래? 뒷부벽식. 뒷부벽. 이 부벽은 부축벽을 줄인 거야. 그럼 여기 만약 앞에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앞. 이때 뒤 앞은 뭐다? 흙 있는 쪽을 뒤. 흙이 없는 쪽을 앞.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에이, 그렇잖아. 여기다 댈 수 있고 여기다 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흙 있는데 대주고 만약 나중에 땅을 메꿔준다 그럼 뭐가 돼? 뒷부벽이 되고 앞에 있으면 앞부역식이 되는 거예요. 얘는 캔틸레버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요거야. 아니다. 요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안 그렇겠죠. 그것까지 설명해 주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우리 시험에도 안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옹벽이 안전이에요. 옹벽. 옹벽이 안전하려면 우리가 단면이 그렇죠? 튼튼해야 돼. 단면이 튼튼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철근. 그렇죠? 왜? 단면이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힘을 주면 토합 때문에 휘어지면 부러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철근량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철근이 적당하게 어디 인장력이 발생하는 곳에 배치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치마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단면 파기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치마가 되면 안 돼, 치마. 그 다음에 우리 미끄러짐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전도가 되면 안 되죠. 전도가 뭐예요? 자빠지는 거. 획. 무슨 말인지 알죠? 획 자빠져요. 왜 자빠져요? 얘가 토합이 세잖아요. 토합이 세면 얘를 자빠뜨려요. 이 자빠뜨리는 걸 뭐라 한다?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미끄러짐이 나오는데,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요런 데다가 이렇게 조그만 말뚝을 하나 만들어줘.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무슨 키? 시어키. 시어. 또는 쉐어키라고 해요. SHAIR, 쉐어. 이 전단이랄 때죠, 전단. 영어로는 전단 키지만, 그쵸? 얘의 역할은 뭐다? 미끄러지려고 하니까 얘가 버티는 거지, 그쵸? 어떤 역할이야? 미끄러짐에 뭐다? 저항하는 거. 미끄러짐이 뭐라 그래, 영어로는? 슬라이딩이죠? 슬라이딩에 저항하는 것이 시어키입니다. 그럼 시어키의 목적은 뭐다? 미끄러짐 저항, 슬라이딩 저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전도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수치가 나와요. 필요한 수치. 자, 보시죠. 얘가 옹벽이에요. 그렇죠? 자, 흙이 있습니다. 여기 흙이 있죠? 흙이 있으니까 얘를 밀입니다. 밀릴 수 있어. 그렇죠? 왜? 토합이 작용하니까. 미는 힘이 있어. 여기. 그럼 내가 뭐야? 견뎌. 저항을 해. R은 저항이야. 저항. 얘는 수평력입니다. 얘는 수평 저항력이죠? 항상 우리가 이 R은 저항이라고 보면 돼. 저항. 저항. 그러면 자, R과 P가 같거나 같으면 안전하지만 우리는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안전하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여기다가 1.5배 곱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수평력의 몇 배를 1.5배 이상 견뎌라. 이해할 수 있겠죠? 몇 배 이상? 1.5배 이상 견뎌라. 이런 뜻이야. 견뎌라. 근데 얘가 이렇게 자빠져요. 모멘트가 생겨. 이거 무슨 모멘트? 전도 모멘트예요. 그러면 전도 모멘트야. 내가 뭐 해야 돼요? 저항해야 돼. 무슨 모멘트? 저항 모멘트야. 안전하죠? 그런데 뭐라 그래? 불안하잖아. 그래, 몇 배를? 모멘트의 2배 이상, 전도 모멘트의 2배 이상을 저항할 수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한마디로 미는 힘의 몇 배를 1.5배 견디고 자빠지는 힘의 몇 배를 2배 이상을 내가 견딜 수 있도록 옹벽을 만들어줘라. 어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게 이제 옹벽의 가장 중요한 안전 조건이에요. 그럼 현재, 자, 우리 옹벽은 아까 했지만 수직 방향, 수직. 이렇게 잘라주는 거,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주는 거야. 수직 방향에 대한 콘크리트를 이어치는 게 바람직하다. 두 번째, 수평력 몇 배 이상? 1.5배 이상. 틀렸죠? 세 번째 설명, 네 번째, 접한. 접한이 뭐라 그랬어, 이거? 얘 접한이야. 왜? 밑에 있으니까. 응? 접한. 접한 및 벽체만으로 토할밭으로 설계된 옹벽이다. 응? 오케이. 끝. 그죠? 자, 이렇게 그럼 앞으로 용복에 나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죠? 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니까. 그 다음에 철구조입니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철구조. 그럼 이제 철골구조는 철콘크리트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자, 철골. 자, 한번 제가 잠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철골. 철골구조다. 철골은 우리가 쇠덩어리로 만든 구조예요. 그쵸? 쇠. 특히나 이제 이렇게, 자, 콘크리트가 기둥이 예를 들어 이딴만한 단면이 필요하다. 보도 이딴만한 구조가 필요하다. 이거 보여, 봐. 얘가 기둥. 여기다가 이렇게 잔뜩 집어넣고 뭘 만들어줘? 콘크리트 구조를 만드는 게 콘크리트 구조죠. 근데 쇳덩어리를 만들게 되면 얘보다 훨씬 더 샤프하게, 그쵸? 샤프하게 가늘고 긴 부재를, 그쵸? 이용해서 여기다가 옆에다가 보 같은 거 대주겠죠? 그쵸?
여러 가지 대주겠지. 양쪽에 뭐 사방에다가 만들 수가 있어. 그럼 이런 구조는 자, 우리가 현재 이걸 구조로 만들면 어디가 더 무거울까? 무겁다. 얘는 가볍다. 얘는 다리가 두껍죠? 코끼리 다리처럼. 얘는 다리가 아주 가늘죠. 이걸 뭐라 그래? 그래, 세장하구나. 세장을 하는데, 세장을 하다 보면 얘를 힘을 꽉 주는 거야. 힘을 빡 주면 보통 우리가 힘을 준다는 걸 압축을 가하는 거야. 압축을 가하면 얘는 단면이 파괴가 되는 게 아니라, 자, 단면 파괴된다는 의미는 뭐냐? 저희가 이런 걸 힘을 주는 거야. 이렇게 힘을 주면 얘가 부러지겠죠. 단면이 끊어지겠죠. 그렇죠? 힘을 주면 그럼 얘는 압축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가느다란 이런 부재는 얘가 휘어요. 그럼 자, 조금 더 그림을 해줄게. 요 하나만. 얘가 아주 길다. 그러면 힘을 주면 어떻게 돼가? 얘가 파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 이 휘어진 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좌글. 그렇죠? 예, 좌글의 반대는 뭐죠? 예? 우글? 이거 아니라 그랬죠? 예, 우글우글 아닙니다. 좌굴이 휘어지는 거. 이렇게 휘어지는 거. 휘어져. 좌굴이 돼. 근데 얘를 더 얇게 만든다. 더 얇게 만들어서 얘가 압축을 팍 하면 얘는 좌굴하기 전에 뭐가 나타난다? 아, 이거 수업 시간에 했는데. 예? 취성? 좋아, 취성. 그래, 또? 아, 지금 술에 취하는 것 같아, 내가 기분이. 또. 자, 좌굴하기 전에 얘가 보세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거? 전체가 휘어지는 거야? 국부적으로 휘어지는 거야? 국부적으로. 그렇지, 국부작을.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국부적으로 휘어지니까 무슨 작을? 국부작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철구조는. 그렇죠? 국부작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압축을 받을 때 좌굴 되거나 더 얇아지면 어떻게 한다? 국부작을 될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야. 국부작을. 주로 인장력 받을 때, 주로 압축력 받을 때. 주로 누르는 게 뭐예요? 압축. 주로 압축력을 받을 때. 그렇죠? 자,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이 콘크리트. 아까 나왔죠? 어떤 분이?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라고 하는 이 재료가 취성이야, 취성. 취성은 물렉이에요. 그렇죠, 깨져요. 얘가 서서히 변형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쇳덩어리는 우리 뭐라고 해야 돼? 취성적이다, 연성적이다? 연성적이다. 힘을 주면 얘가 한 번에 파괴가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변형이 되면서 파괴가 되고, 서서히 변형되면서 파괴가 되니까 우리가 아까 그렸던 그림 있죠? 그림 기억나세요? 이런 그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쇳덩어리. 그렇죠? 변형을 흡수할 수 있는 충격 에너지, 변형을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 그러니까 인성이 크다. 인성이 크다는 얘기 뭘 얘기하냐 하면, 인성은 자, 어떤 충격에 대해서, 변형에 대해서 충분히 저항하면서 파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을 인성이라 하는데, 인성, 변형에 대한 흡수 에너지가 큰 것을 인성이 크다라 합니다. 인성 크다, 작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연성은 뭐예요? 연성은 바로 파괴가 되지 않고 뭐다? 서서히 변형되면서 파괴가 되는 성질을 연성. 인성은 충분히 그 충격을 줘도 얘가 파괴가 되지 않고 서서히 변형되면서 견딜 수 있는 그 능력, 참는 능력, 변형에 견딜 수 있는 능력. 뭐라고요? 변형에 견딜 수 있는 능력, 견딜 자, 인성 큽니다. 됐어요? 인성 큽니다. 자, 무게는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자, 그럼 일단 교재 1번 보는 거야. 1번 강제는 뭐 내용이 이렇죠? 중요한 건 뭐 그래. 어려운 얘기 없네. 두 번째. 자, 스팬이 큰 구조물을 수주할 수 있다? 오케이. 세 번째. 내압 피복에 대한 대비가 필요 없다? 틀렸네. 왜 그래요? 우리가 화재가 나면 어떤 문제 생겨요? 당연히 그렇죠. 화재가 나면 100도까지는 지장이 없어. 근데 250에서 300도가 되면 청열치성이라고 해서 파래지면서 딱딱해지고 강도가 강해져요. 그럼 청열치성 나타날 때 힘은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다가 500도에서 600도가 되면 강도가 반으로 줄어들어. 그러다가 800도가 되면 인장 강도의 한 10% 이하. 그러다가 흐물흐물 변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화재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화재 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피복을 해야 되는 거죠. 화재에 약하니까 피복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인성 크다, 작다? 크다 그랬어요. 가로 안 오고, 가로 안에 인성부터 정도를 의미까지 순위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렇죠? 변형 에너지. 그렇죠? 견딜 수 있는 능력.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5번 설명드린 거고요. 우리가 13번 문제. 여기서 바르게 된 걸 물어봤는데 첫 번째, 강제는 단면에 비해 부재가 얇다. 압축에 의해 자국이나 국부작용을 일으키기 쉽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철거물 폐기물 발생량이 많다? 아니죠. 발생량 폐기물이 많다는 건 뭘 얘기한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부착력이 좋아서 우리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그러니까 뭐라 한번 붙으면 너랑 나랑 떨어지면 안 돼라고 해서 계속 끈끈하게 붙어 있으려니까 해체가 어려워. 하지만 철골은 쉽게 단일 재료니까 떼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높은 결의 강도가 저하되고 이거 맞아. 진동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아니겠지. 생각해 보세요. 현재 우리 아파트 철골로 된 아파트 있어요 지금? 옛날에 한번 만들고 나서 안 만들었다고 하죠? 왜? 진동이 크대요. 바닥 충격음 같은 게 크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로 만들었더니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제는 재질이 균등하지만 연성과 인성이 작아서 어떻게 돼요? 연성적 능력이 좋고 인성이 크다. 그렇죠? 공부했던 거잖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철골은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커서 부재 단면 작게 할 수 있으나 이거 맞아. 비중이 크다 이것도 맞아. 하지만 전체의 중량은 무겁다 가볍다? 가볍죠. 왜? 얇으니까. 비중은 큰 거 맞습니다. 그렇죠? 비중은 커. 여기까지 맞는 거야. 자, 넘기고. 자, 우리 문제 14번. 철골구조 접합이 나왔네. 접합. 보시죠. 철골구조의 접합이다. 우리가 철골 구조를 접합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일단 과거에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리벳으로 접합하는 방법이 있어. 리벳. 부재와 부재를 만들어주는 방법. 응? 리벳. 또 그렇죠? 볼트. 또 이거죠. 근데 얘는 이렇게 분리해야 돼. 구분해야 돼. 왜? 접합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그쵸? 약간 다릅니다. 그죠? 달라. 그러면 이런 부재가 있더라. 이런 부재가 있어. 이 부재를 얘를 모재라 그래. 모재. 붙여야 돼요. 어떻게 붙이면 될까요? 용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약간 다듬죠? 다듬어. 그것도 구멍을 뚫어, 안 뚫어? 안 뚫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쇳물을 녹여서 흘려주면 이게 용접이죠. 응? 쇳물을 녹여서. 얘네들은 리벳 이렇게 칠할까? 어때? 돼요? 볼트를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뭐가 필요하다? 그쵸, 덮판. 뭔가 덮판이 필요하다. 응? 그럼 그만큼 중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네. 그렇죠? 증가하네. 그럼 용접은 중량이 증가하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구멍을 뚫어야 되네. 구멍을 뚫다 보니까 덮판 뚫려도 괜찮은데 문제는 뭐다? 모재도 뚫려 안 뚫려요? 뚫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자, 뭐라 썼어요 제가? 단면 결선. 모재 단면까지 결손되는 거예요. 그럼 자, 이런 철판지에 구멍이 뚫렸어요. 뚫렸는데 이렇게 쫙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잡아당기면 찢어지겠지. 자, 제가 한번 한 번씩 또 오늘 해봐요, 쉬워? 우리 수업 시간 했어요, 안 했어? 한번
구멍 뚫어놓고 한번 당긴 거 있었죠? 있었죠? 잘 찢어져 안 찢어져 그 부분이 잘 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단점이야. 단면결손은 분명히 중요한 단점인데 야 용접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없죠? 없어요. 응? 없어. 자 그러나 용접은 용접을 하게 되면 이 용접 후의 강도가 무슨 강도보다 이 모재라 그랬어요. 모재 강도 이상이 돼요. 그럼 이 모재보다 더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모재보다. 그럼 모재보다 튼튼해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재 강도 이상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다소 상대적으로 취성의 경향이 있어요. 너무 딱딱해서 취성적이다. 취성적. 그 다음에 반복 하중이 강하다 약하다. 이 부분에 반복 하중이 강하면 약해진다. 필요 강도가 낮다.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 딱딱해지고 취성적이 되고 자칫하면 반복 하중에 의해서 문제가 되니까 필요 강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용접은요. 검사 방법이 검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 중, 후로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입니다. 뭐 얘기를 합니까? 검사 방법이 간단하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 복잡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뭐예요? 용접 같은 경우는요, 기능공에 의해서 많이 작업가 돼. 기능공이 품질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기능공의 숙련도에 의해서 품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용접이에요, 용접. 반면에 고력볼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영향을 덜 받아요. 왜? 기계로 하니까. 기계와 시공을 합니다. 윙 해가지고. 고력볼트요, 여러분이 손으로 이렇게 안 돼요. 무지하게 강해요. 강도도 무지하게 강하고 조인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계로 한다는 얘기예요. 기계로 한다는 얘기 뭐예요? 그만큼 기계와 시공을 많이 이용하니까 품질 관리가 용접보다는 용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리벳은 요즘 써요 안 써요? 우리 건축 구조에 거의 안 쓰고 고력볼트 일반 볼트는 중요한 공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고력볼트나 용접을 많이 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볼트는요, 우리 가조임이라고 해서 임시로 조이는 볼트는 가능하지만 본조임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본조임은 고력볼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력볼트에 주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력볼트로 채워주면 아주 강하게 판재와 판재를 밀착시키죠. 제가 이제 여기다 하면 또 여기다 이렇게 힘을 이렇게 주면 왔다 갔다 해요. 손이 그죠?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뭐야? 아직 밀착이 안 된 거야, 그렇죠? 밀착이 안 됐어. 이거 꽉 밀착합니다. 자, 밀려 안 밀려? 안 밀리죠. 뭐랑 비슷하냐면 자 이렇게 기울어진 부재가 있어. 여기다가 얘가 자기 무게 때문에 밀리죠. 밀리는데 여기다 힘을 꽉 주면 어떻게 돼? 꽉 주면 잘 안 밀리죠? 잘 안 밀릴 때 밀체와 밀체 사이에 발생하는 이 힘이 뭐라 한다? 마찰력. 이해할 수 있죠? 마찰력. 결과적으로 원래게 아주 강하게 큰 힘으로 볼트 너트를 조여주기 때문에 판재와 판재가 꽉 밀착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발생한다? 그 사이에 마찰력이 많이 발생해서 마찰력에 의해서 접합하는 방식이 고력볼트 접합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 볼트로 이렇게 조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조이는 거야. 왜? 일반 볼트로 꽉 조이면 어떻게 돼요? 부러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부러지는 거야, 그냥. 하지만 고력볼트는 부러져, 안 부러져? 거의 안 부러져. 그만큼 강도가 강해요. 그러니까 마찰력으로 우리가 접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럼 교재 1번. 그래, 그런 방법이네. 두 번째, 용접은? 자, 구멍을 뚫는 결손이 있다, 없다? 고력볼트 접합에서 구조단면에 구멍을 뚫는 결손, 한마디로 단면 결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답이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우리 14쪽 보면 용접 결함이 나오죠? 용접 결함하면, 크레이터가 나와, 크레이터. 그림 보세요. 크레이터 보셨어요? 크레이터 14쪽. 그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고 계죠? 클레이터 하니까 어떻게 돼? 움푹 파요, 안 파요? 파이죠. 어디가? 중간, 끝에가. 뭐냐면, 클레이터는, 우리가 중간에 발생하지 않는데, 끝에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끝에. 그러면, 그래. 여기, 이 부재가 있어. 부재가 있는데, 여기다가, 그쵸? 여기다 아까, 이렇게,
홈 가공해가지고 채워야 돼. 채워야 되는데 여기 끝에 뭐가 생긴다 이렇게. 단면이 푹 파여.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판재. 이런 판재를 가운데 붙였어요? 끝에 붙였어? 끝에 붙였죠? 끝이 뭐야? 엔드. 이제 끝나겠네. 그쵸? 탭. 또 뭐라 그래? 한글로. 단발 버림판. 그쵸? 왜? 얘는 그냥 붙여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다시 시공하면. 자, 제대로 시공하면 어떻게 돼요? 끝에가 움푹 파였지? 하지만 얘는 뭐다? 내가 원하는 유효 길이는 안전하죠? 그래서 크레이터를 방지시키려면 크레이터 현상을 방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엔드탭이 필요하다. 그럼 엔드탭을 시공하는 이유는 용접 불량 현상이다? 아니면 개선 방법이다? 용접의 개선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용접의 개선 방법이야. 뭘 개선하기 위해서? 클레이터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엔드탭이다 라는 얘기고. 자, 두 번째, 공기구멍은 말 그대로 가스가 남아서 생기는 결함. 오버랩은요 모재가 융합되지 않고 밑줄 겹쳐지는 거. 그럼 뭐냐면 우리가 얘들이 용접액이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 어느 정도 뭡니까? 이렇게 서로 반응이 돼서 약간 이렇게 서로 융합이 돼야 돼. 그쵸? 얘는 뭐야? 융합이 잘 됐는데 여기는 그냥 살짝 녹았어요. 여기 지금 모재가 녹았어요? 안 녹았어요? 하나도 안 녹았어. 그냥 겹쳐져 있는 거야. 그냥 약간 흘러서 그냥 겹쳐져 있는 겁니다. 이분은 붙어 있는 거야?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붙어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오버랩. 용접 금속과 모재가 융합되지 않고 너랑 나랑 한 몸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쵸? 겉으로 보기엔 한 몸이지만 실제로 한 몸이 아니야. 아니죠. 그쵸? 겹쳐지는 혈압이다. 이 언더컷은요 모재가 녹았어. 근데 홈으로 남았어. 모재가 이렇게 녹았어요. 녹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용접액이 채워져야 되죠? 채워지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거야. 모재가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가 녹았어 일부. 녹으면 그 부분이 뭐가 채워져야 돼요? 용접액이 흘러들어서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았으니까 이것을 언더컷. 컷이 뭐야? 잘라냈다. 뭐를? 모재가 잘라졌다. 근데 채워지지 않았다. 뭐라고 한다? 언더컷. 그래서 언더컷 생각하면 뭐야? 모재가 컷. 잘렸다. 근데 채워졌어? 안 채워졌어? 안 채워졌으니까 용접 불량이다. 그 다음에 슬래그 함입이 나오는데 슬래그 내용 틀렸죠. 슬래그는 뭐냐 그랬더니 그림에 잘 나와 있어요. 슬래그는 우리가 표면에 뜨는 거예요. 표면에 왜 뜨느냐? 이 플럭스라는 게 있는데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용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뭐라고 썼어요, 제가? 대개의 접촉을 차단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용접을 해. 용접을 해야 되는데 용접봉을 딱 봤더니 이제 여기 불꽃이 막 생겨. 불꽃이. 뭐 영화에서 나오죠. 불꽃 막 튀죠. 불꽃이 막 튀어. 불꽃이 막 튀는데 이런 금속 입자를 우리 스패터라고 그래. 스패터. 교재 나오죠, 그래. 스패터가 나와.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이제 플럭스가 있어. 플럭스. 그럼 이제 얘는 좀 더 빨리 녹아. 그 용접액이 센 물이 녹을 때 얘보다 빨리 녹으니까 그게 가벼워. 가벼우니까 어떻게 돼? 용접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가벼워. 가벼운 게 뜨겠죠. 이 뜨는 게 바로 슬래그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용접을 하게 되는데 센 물이 녹았는데 만약 이렇게 이 플럭스가 녹아서 여기 슬래그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공기랑 서로 접촉하겠죠. 그럼 이 슬래그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용접액이 녹았고 센 물이 녹았고 얘는 가볍고 빨리 녹으니까 비중이 가벼우니까 이 센 물 위로 살짝 올라와 있는 거야. 그렇죠? 왜? 대기 차단을 목적으로. 근데 얘가 원래 이렇게 비중이 가벼우니까 위에 떠야 되는데 간혹 이렇게 어떻게 된다? 얘가 껴서 얘가 굳어버리는 거야.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럼 얘를 뭐라 그래? 슬래그 감싸돌기를 하는 거야. 슬래그. 그래서 슬래그라는 것은 우리 용접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감싸들면 슬래그 감싸들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래그는 어떻게 돼? 위에 용조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야. 무엇 때문에? 대기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대기랑 직접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좀 센 물을 지금 녹였잖아요. 얘네들이 대기와 있는 그런 것들과 화학적 결합하면 좋아져 나빠져? 나빠지고 불순물이 생기기 때문에 대기 접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용접 그 위에 떠 있는 이런 물질들을 슬래그로 하는 겁니다. 슬래그. 그래서 용접할 때 용접 금속, 용착 금속 위에 떠 있는 찌꺼기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 슬래그는 위에 있어야 돼? 아니면 말려 들어가야 돼요?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대기 접촉을 차단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떤 시공 과정상 문제가 생겨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오지 않고. 이때 슬래그 감싸돌기는 나쁜 현상이죠. 자, 그럼 슬래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슬래그가 함입됐거나 슬래그가 감싸 들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슬래그는 나쁜 게 아닙니다. 슬래그는. 다만 슬래그가 감싸 들었다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교재 15쪽에 보면은 엔드탭 설명드렸고, 아크 스트라이크라고 해서요, 아크를 발생시키는 걸 아크 스트라이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접할 때 보면 이렇게 찍찍거리죠. 그쵸? 이 아크 스트라이크라고 하고요. 가스 가우징이라고 그래. 이 가스 가우징이 뭐냐면, 가스 가우징. 우리가 용접을 이렇게 하고 나잖아요. 여기. 그러면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찌금찌금 흘러나와, 이렇게.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한다? 끝에를 가스 가우징으로 이렇게 불어내. 깨끗하게. 에? 가심한다 그래? 불어낸 다음에 여기다 용접 한번 더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용접, 이걸 루트면이라 그래. 여기 뭐라 한다, 여기를? 루트면이라 그래. 뭐라고요? 루트라고 하고 얘를 면이라고 루트면이라 하는데, 이 용접을 하고 나면 밑에 있죠? 밑에 쪽이 용접액이 흘러나와서 지저분하게 되고 문제가 되니까 얘를 가스로 불어내서 깨끗하게 가심하는 걸 뭐라 한다? 가스 가우징을 하는 겁니다. 가스 가우징이라고 합니다. 가스 가우징. 이 가우징 작업을 합니다. 가우징. 그 다음에 뭐 위빙 같은 거 보시고요. 교재 나와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홈통공사의 문제와 용어 이해가 나오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요. 홈통공사 되게 많이 나오죠. 그쵸? 시방서가 나왔어. 시방서 나왔는데, 요번에 우리 시험 지문에 보면, 뭐 좀 애매한 것들이 나와서요. 제가 교재를 작성할 때 이 홈통공사종을 좀 많이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실 수업하기 힘들고, 왜? 홈통공사는 뭐 시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용어가, 시방서 지문들이 좀 그림이 없잖아. 우리 교재 일부가. 그래서 요 그림을 좀 참고를 했어요. 참고했는데, 최근에 기출된 문제에 보면은 홈통공사는 뭔지 아시죠? 물이 흘러나갈 때 필요한 코스를 다 홈통공사라고 해요. 물이 흘러나갈 때. 왜? 물을 그냥 내릴 수가 없으니까 홈통 같은 걸 통해서 물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때 첨화홈통이라는 것은 첨화 끝에 달린 홈통을 첨화홈통. 이건 아시죠? 그 다음에, 뭐 끝단막이, 물박이통 연결부 등등등 해서 부착해라. 뭐 이런 게 있다고. 깔때기관도 무엇인지 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 시방서 지문이고요. 세 번째, 겹친 부분이 3cm 이상 연결하도록 돼 있어요. 첨화 홈통의 이음부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우배수관에 직접 연결하고 연결부 사이 빈틈은 채워줘라. 뭐 이런 얘기고. 다섯 번째, 첨화 홈통 연결관과 첨화 홈통이에요. 선홈통 연결 부위가 있어요. 첨화 홈통은 물이 빠져서 첨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선홈통은 뭐예요? 건물 밖으로 내려와야 된단 말이지. 그럼 뭐가 필요해요, 여기? 연결을 해야겠죠? 연결 길이는 최소 얼마로 하라는 얘기다? 100mm. 그럼 현재 그림 보세요. 그림 보시면 옆으로 가는 게 바로 뭐예요? 첨화홈통 쪽이죠. 근데 밑에는 뭐가 있어요? 선홈통이 있죠. 선홈통. 그럼 이런 홈통이 연결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긴 것들이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 몇 mm 이상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100mm 이상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100mm 이상. 그 다음에, 용어를 보면 철제 배수구라고 나와요. 배수구. 이 배수구를 나오는데, 이 배수구 그림 보이시죠? 사진 올려놨어요, 제가. 그죠? 이런 게 배수구야. 이게, 주로 어디 있냐면, 그, 지붕 쪽에 있어요. 그럼 지붕 쪽에 있는 배수구를 뭐라 한다? 루프 드레인이랍니다. 루프가 지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철제 배수구예요. 봤죠? 그 다음에 3중식 드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몸체 하부를 이렇게 중간 그 시공 재료랑 연결될 수 있도록 일체로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이런 걸 뭐 3중식 뭐 드레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17쪽 보세요. 17쪽 보시면, 뭐 드레인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빗물을 배수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뭐 3중식 루프 드레인이라고 해서
구조체나 단열층이나 방수층과 결합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방서 지문의 이해를 보면은 여기 함석판이라고 나왔죠? 이 함석이 뭐죠? 함석. 예? 함석은 우리가 아연 도금한 거, 철판에다가. 그쵸? 이 철판에 아연 도금한 걸 함석이라 합니다. 함석이라고, 함석을 이제 접는 게 있어요. 거멀접기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금속 재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그 부분을 이음매를 할 때, 거멀접기 같은 걸 하면 신축이 견딜 수 있거든요. 그걸 용접을 꽉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변형이 안 되겠죠. 근데 이 금속 재료는 변형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뭘 쓰냐면, 거멀접기라서 이렇게 말아주는 거예요. 김밥 말듯이. 말아준다는 거 이해하겠죠? 그림이 나와 있어요. 말아주는 겁니다. 말아주는 거. 그 다음에, 현재 네 번째 보세요. 동그라미 4번. 세 번 뭐냐면, 그 신축임이 있어요. 신축임이 있는데, 신축임의 폭은 75mm 이상으로 하고 최소 25mm 정도로 거동이 용이하도록 조립한다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그 홈통 공사 같은 경우도요, 열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겠죠. 받으니까 그림처럼 일정 간격에 신축임을 주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홈통 공사 같은 경우를 만약 신축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 얘가 늘어나려고 하면 우러나거나 파괴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신축위험을 할 수 있는 요거를 일정 간격으로 두도록 돼 있어요. 응? 쇳덩어리니까. 그 다음에 뭐 거멀접기라는 게 나오는데, 거멀접기에 수직으로 하라는 데 그림 보이시죠? 말아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왜냐면 홈통공사 같은 게 이렇게 수직으로 있고 수평으로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말을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수직으로 이을 수 있도록 그림이 그려준 거예요. 수직 거멀접기라고 해서 두 개를 말아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그 다음에 교재 넘겨보세요. 수평 거멀접기라고 있죠. 수평 거멀접기는 이음 방향이 배수 방향과 평행한 방향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죠. 배수와 평행한 방향 밑줄. 이해하시겠죠? 그림 그려놨어. 얘를 거꾸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겠죠? 이해할 수 있죠? 그림이 없으니까 제가 그림을 이번에 다 그린 거예요.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지문을 봤더니 홈통공사의 팽창 및 수축임인데 금속재의 신축 팽창 완충하기 위해서 적정량을 물어봤더니 강전체를 몇 미터? 10m 이하. 금속재 10m. 이것도 시험 나올 수 있겠죠. 적정 간격 신축임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왜? 금속이니까. 두 번째 보시고 세 번째 뭐 이런 간격이 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첨화홈통의 시방서 이해가 나오는데 첨화홈통 그림에 보이는 게 첨화홈통이에요. 그런데 1번 그냥 넘어가시고 2번 쭉 읽어보세요. 이건데 다섯 번째 봤더니 이상한 지문이 나와요. 첨화홈통의 외단부의 높이는 첨화홈통 높이보다 최소 25mm 또는 첨화홈통 최대폭의 10분의 1 큰 치수 이상 높이가 낮게 설치해라. 그럼 이 그림 보시면 약간 낮죠? 낮아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약간 낮잖아. 그렇죠? 이 위치가 낮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와 여기 높낮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면 되니까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첨화홈통 외단부의 높이는 첨화 쪽 홈통 높이보다 최소 25mm 또는 최대폭의 12분의 1 중 큰 치수 이상 높이가 낮게. 됐죠? 제작하라는 얘기죠. 그림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제가 수업시간에 설명했나 안 했나 이거?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 경사지붕의 첨화홈통이 바깥쪽 상단부의 높이는 지붕 경사의 연장선과 일치하도록 해라. 그러면 그림을 딱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연장돼 있죠? 제작할 때 이렇게 제작하라는 얘기죠. 다만 뭐라고 나와요? 다만 지붕의 경사면을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빗물이 유속으로 인하여 넘지 않도록 제작해라. 뭐 주의하라는 얘기죠. 왜냐면 물이 너무 빨리 빠지면 어떻게 돼? 넘어갈 수 있거든. 응?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19쪽에 보면은 뭐 첨화홈통 관련된 게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내용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이거만 봐도 되겠죠? 예, 왜냐면 수업할 때도 제가 일일이 읽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지문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뭐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여기 용어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잘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쉽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뭐 나머지 넘어가시고요. 교재 20쪽 넘어가죠. 20쪽. 20쪽 보시면 그 첨화 물바지 홈통의 연결 홈통 연결이 나오는데요. 그 지금 첨화 물바지 홈통이 여러 부재예요. 그림 제가 그려놓은 거 봤죠. 이거 사실 사진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그림을 따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한 가지다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방서는 이런 것까지 출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요. 왜? 실제로 홈통 공사를 보면 여러 가지 건물마다 다른데 그걸 잘라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첨화해서 바로 뭐다 소홈통으로 연결할 수도 있구나 보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런 지문은 보면 첨화 홈통 연결관과 손홈통 연결 겹친 길이 아까 몇 밀리라고 그랬어요? 100mm. 이게 시험 나온 거잖아 지금. 그림 보이죠? 이게 시험 나온 거고. 네 번째 지붕 배수구와 첨화 홈통의 연결에 물바지 홈통을 사용한 경우에 물바지 홈통의 폭은 지붕 배수 직경 또는 폭보다 최소 50mm 이상 넓게. 당연하겠죠. 이 물 들어오는 파이프보다 홈통이 좀 넓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림 그려놓은 게 그 의미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바지 홈통은 당연히 건물에 고정하지 연결합니다. 그럼 사진 하나 나오죠. 붕 떠 있어요? 연결해놨어요? 고정해놨잖아요. 건물에. 이런 얘기야. 그래서 건물이 고정할 수 있도록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목해보세요. 제가 현재 얘기했던 이 부분은요, 우리 시방서에 나와요. 근데 시방서의 홈통공사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솔직히? 안 중요하죠? 근데 출제는 해요, 안 해요? 출제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자료가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거라면 뭐 건축 자료 막 있는데, 이거는 누가 한다? 전문업자들이 시공을 합니다. 그렇죠? 동네에서 시공해주세요 하면 시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용어 같은 게 교재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건설회사에서 다 다루고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신축할 때 하긴 하는데 보통 신축할 때 하더라도 자기들 스테인레스나 아니면 별도 재료 따로 제작을 해요. 그럼 이때 제작하는 것은 종합건설회사가 아니라 전문업자들이 오셔서 작업을 해줘요. 그런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때 실려요, 안 실려요? 잘 안 실리는데 시방서에선 시공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어놨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하기 더 힘든 거야. 뭐 시험 문제 뭐 150mm냐, 100mm냐, 30mm냐, 25mm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현재 그 그림이 잘 안 그려지니까 제가 그 교재의 부족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채워주고 요거 보시면서 교재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넘어갈게요. 예. 아주 어려운 거면 제가 한번 설명할 텐데 그렇지도 않고.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건축, 구조 파트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용어에 관련된 설비 파트인데 이 설비 파트도 몇 군데로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제가 뭐 설명드리긴 하는데 이 공동 현상부터 서징 현상 등등 나오죠? 예, 여기는 그냥 좀 끊어서 할게요. 쉬었다가.